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올케이 뻔뻔한 행동에 눈이 돌아간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결혼을 조금 늦은 나이에 하게 되었고, 현재 남편은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 거래처에서 만나게 된 남자입니다. 알고 지낸 지 10년 가까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으며, 둘 다 합의하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아직 신혼이고 큰 문제 없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오빠 부부인 올케와 큰 싸움이 났었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올케라는 여자가 저희 친정 오빠를 두고 바람을 핀 것입니다. 눈이 뒤집힐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친정 오빠를 말씀드리자면 청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차 사고 당하고 귀에 문제가 생겨 소리를 잘 못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못 듣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청각을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생겨버린 일이라 조금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오빠지만 본인이 잘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본인이 컨트롤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문제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고 보통 대화를 하게 되었고 본인 목소리 크기도 많은 노력 끝에 적당한 크기의 소리도 내면서 말이죠. 당연히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었으며 저는 그런 오빠가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처럼 살던 오빠가 지금의 올케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정상적인 남자가 아닌 오빠의 사정을 다 알면서 결혼을 한 올케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나 결혼하고 친정 엄마와 함께 살던 오빠와 올케가 조금씩 문제가 있게 되었는데 결국 고부 갈등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 집에서 마음을 맞춰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점점 심해져 가는 고부 갈등이 결국 극에 달하게 되었고 친정 엄마와 올케가 크게 싸우고 나서 분가를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 어찌할지 모르는 오빠를 보며 저도 많이 말려보았지만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분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갈라서고 나서야 집안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지방으로 내려와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답답하기만 했었지요. 현재는 서울 근방에 신혼집을 마련했고요. 오빠네 집도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친정 엄마만 서울 쪽에 사시는데 거리가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점차 힘도 없어지셨기 때문에 저희들만 잘 살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하시고요. 올케와 친정 엄마가 사이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오빠만 엄마한테 자주 가는 편이고 올케는 명절이나 생신 외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든 어른인데 이렇게까지 아직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나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 오빠와 잘 살아주니 저는 아랫사람 입장으로 뭐라고 따지고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지켜만 봐왔습니다. 저는 올케와 오빠가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오빠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무리 가까이에 살더라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오빠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두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빠가 저희 집으로 왔고 남편과 저는 오빠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오빠가 힘들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올케가 뭔가 본인한테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숨기는 거 같냐고 묻자 굉장히 힘들게 말을 하는 오빠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왠지 올케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저는 순간 오빠가 나이도 들면서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크게 올케에게 의심 갈 만한 것들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올케는 아이 낳고 집안일만 했지 사회생활을 오빠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빠가 완강히 반대를 했었고요. 오빠가 어렸을 때 차 사고가 났었던 것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일찍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희 남매 힘들게 길러오셨거든요. 일을 나가야 하는 엄마가 오빠를 잘 돌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셨고요. 그렇게 오빠는 엄마가 일 나가시고 차에 치여 사고가 났었거든요. 엄마를 원망한 적은 없었던 오빠지만 그래도 본인 자식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잘 돌보길 원했었고, 그래서 올케는 집에서 살림만 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올케도 오빠의 말에 모두 동의했었고요. 그렇게 올케는 집안 살림하고 오빠도 열심히 가정을 위해 일해왔고요. 지금 조카는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카가 군대에 가게 되면서 올케는 오빠가 아는 친구 소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오빠가 반대를 했었지만 애도 다 크고 집에만 있기 그런 올케가 본인도 이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오빠도 나중에는 올케 의견에 따랐고요. 저도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고 정말 두 사람 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올케는 오빠 친구분 소개로 한박집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곳은 공사 현장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쪽 공사하는 사람 중에 오빠 친구라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분의 소개로 올케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새벽 일찍 일을 나가게 된 올케였고, 오빠는 아침에 혼자 출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부터 올케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출근을 하게 되면서 같은 동네 사는 그 친구가 차로 같이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뭔가 이상하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아침마다 두 사람이 같이 출근을 하게 되니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오빠가 조금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많이 진정시켜주게 된 것입니다. 오빠가 아마도 올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 다니면서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고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런 오빠를 보니 나이 먹으면 남자는 조금 애처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오빠도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를 집으로 보내놓고 저도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나 정말 올케가 오빠를 두고 딴 사람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했고요. 저희 남편은 오빠 간 뒤로 하는 말이, 형님이 괜한 소리 하시는 분도 아니고 뭔가 직감이라는 게 있으실 텐데 너무 올케만 믿고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다고요.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는 제가 더 많은 생각에 잠기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설마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럴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남편 두고 바람 핀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나이 먹었다고 바람을 안 피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오랜만에 주말을 같이 보내자면서 본인 집으로 와서 해산물이나 사서 다 같이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도 그닥 할 일이 없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네 사람 다 쉬는 날이었고요. 그렇게 새벽에 남편과 오빠는 수산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싸게 사왔더라고요. 회, 새우, 게, 홍합 등등 각자 좋아하는 거 알차게 사왔더라고요. 네 사람 다 해산물 좋아하기에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희 넷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일찍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먹고 있는 와중에 올케 일 소개해준 오빠 친구분에게 연락이 왔고 같이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부인이랑 이혼한 지 꽤 된 분이어서 혼자 오셨더라고요. 오빠와 알고 지낸 지는 10년 가까이 된 사람이고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고 매너도 좋고 말도 청산 유수처럼 잘하더라고요. 다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시고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에 오빠가 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긴장도 되었고 유심히 지켜보았지만 전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빠와 올케도 전혀 문제없이 보였고요. 서로 다정하게 횟감도 싸주면서 부부 사이에 전혀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 해가 지고 다들 술이 취할 정도로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갈 시간이 다가왔고 저희는 집에 가려는데 오빠가 그냥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아침에 숙취했는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다음날 올케도 우리 있으면 신경 써야 하니 힘들 것 같아 저희는 대리를 불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치우고 저와 남편은 차로 가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저는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너무 일찍부터 움직이고 마셨더니 그렇게 오빠네 집 지하주차장 차 안에서 골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니 차 안이더라고요. 너무 놀라 핸드폰을 보니 대리기사에게 여러 번 전화가 왔었는데 진동으로 되어 있어 받지도 못했었고요.
너무 놀라 남편을 흔들어 깨웠고 남편도 놀라며 깼습니다.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잠에서 깨니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었고 아직 술이 덜 깬 저희는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급한 나머지 오빠네 집에 가서 볼 일만 보고 금방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뭐 제가 기억력이 워낙 좋기도 하고 번호를 잘 외우는 사람이라 오빠네 집 공동현관과 현관 비번 모두 알았거든요. 그렇게 올케와 오빠 깨지 않게 잠깐 들어가 볼일만 보고 나오려고 남편은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저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벨을 누르지 않고 현관 비번을 눌러 들어가 중문을 살며시 여니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너무 고요한 집 안에서 들리는 헐떡이는 소리가 제 귀에는 아주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고요.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실 쪽에 서서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어둡지만 거실 쪽을 보니 소파 위에서 누군가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저희 친정 오빠더라고요. 술이 많이 취했는지 정신없이 자고 있고 그 의문의 소리는 안방 쪽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짐작이 가게 되었고 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 당장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살며시 나오는 불빛을 따라 조용히 까치발로 안방 쪽으로 다가갔고 차마 보면 안 될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안방 침대에 떡하니 올케와 그 오빠 친구라는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었고 저는 순간 너무 놀랐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잠깐 사이 오빠가 했던 말들과 잠시나마 제가 했던 의심들 모든 것들이 머리를 스치며 저는 방문을 벌컥 열고 안방 형광등을 켰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놀랐고 그 남자 새끼는 지옷 찾아 입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불 켜자마자 동영상을 켜고 두 사람 얼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옷을 챙겨 입기 바쁜 그 새끼랑 올케녕 가리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기며 모두 찍어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배를 눌러 저는 문을 열어주러 거실로 나왔고 오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곧바로 다시 안방으로 가니 올케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길래 머리채를 잡아 당겼습니다. 이 더러운 년이 집에서 이러고 싶냐? 너가 감히 우리 오빠가 있는 이 집에서 딴 남자랑 이러고도 사람냐냐?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오늘 죽도록 맞아봐 이년아! 라고 하며 올케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아주 난리가 났고 그 사이 그 남자 새끼는 총알처럼 집안을 빠져나갔고 오빠와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참해 보이는 올케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너무 화가 나 술이 다 깨더라고요. 오빠는 어리둥절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대충 파악하는 것 같았고 남편은 저를 말리며 일단 진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올케년이 어떤 변명을 하나 들어보니 처음에는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미 너무 와버린 상황이었다면서 본인의 실수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오빠 집에 있는데 이런 적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 기가 막히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귀가 안 들리는 거 이용해서 둘이 새벽마다 이런 짓을 벌였더라고요. 오빠는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말까지 더듬거리며 말하길래 일단 오빠는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 후로 올케녀는 오빠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이 가정을 깨고 싶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아들도 있으니 이혼은 절대 하지 말자고요. 저는 뭔 개소린가 하고 있나 싶었는데 오빠도 올케 말에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 오빠에게 바보 같은 행동 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오빠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그년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절대 씻을 수 없는 더러운 꼴을 제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일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빠 생각하면 정말 악이 받쳐 올라오네요. 내 주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니 생각만 해도 더럽습니다. 친정 엄마에게는 놀라실까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짓 하고 다니면서 저희 엄마에게는 그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면서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모가지 빳빳하게 세우고 다녔던 올케년 생각하면 더 뒤지게 패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결국 판단은 친정 오빠 몫이겠지만 저는 올케년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